네,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예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HTS 가상화면을 이용해서 HTS를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매수 매도하는 그 주문창부터 올려놓고서 막 손이 빨리 가게 돼 있는데, 이거를 좀 분석하는 흐름에 따라서 화면을 세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전에 이제 그렇게 세팅했던 것에 이어서 이렇게 세팅한 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거를 내 매매 습관에 익숙하게 만들 수 있는지 스스로 셀프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원희님 준비되셨죠? 네,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일단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모니터를 상대적으로 8개를 쓰게 되면서 실제로 이 가상화면에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화면에 동선을 직접적으로 페이지를 다 세팅을 합니다. 모니터에다가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모든 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가상화면만 가지고도 일반적인 매매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각각의 화면에서 최대한 제가 어떤 동선 아니면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참고로 여기 지금 저희 세팅해 놓는 가상화면 영상은 여기 오른쪽 영상 오른쪽 위에다가 링크 걸어 둘 테니까 눌러서 먼저 보고 오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네, 좋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종목 1번이 가상화면 1번이 종목하고의 만남의 화면인데, 제 눈의 동선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집중을 하면서 이거를 검색을 하겠죠. 여러 개 클릭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 당일 거래량 상위든 하위든 뭐 등락률이든 이런 것들로 종목을 필터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만난다는 거죠. 네, 여기에 탭들이 많으니까 이거 눌러가면서 조회 누르게 되면은 계속 종목들이 바뀌니까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봅니다. 네. 그러면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얘랑 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일봉 얘를 조금은 더 중심 있게 보고요. 얘를 중심 있게 볼 때 다시 이어지는 거는 기간이에요. 지금 여기 캔들 수 74개로 돼 있는데 이 정도로 보나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세팅돼서 그런 거고, 네. 이렇게 큰 화면에서 네. 작은 화면으로. 그냥 대충 저거 뭐 캔들 수 몇 개 이렇게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 뭐 감 잡힐 정도로 크게 보고. 네, 대략 느낌을 보게 되면요, 이 숫자입니다. 750, 뭐 450, 그 다음에 한 250, 250으로 너무 잘 안 보이면 한 150까지, 뭐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종목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냥 느낌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는 호가창을 되게 디테일하게 본다라기보다는 차트를 보면서 보여지는 이 가격선들, 그리고 전고점이나 화면을 당기면서 의미 있는 가격을 찾을 거예요. 어디가 의미가 있을 거다, 이 가격을 찾으면서 이게 숫자가 이 안에서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근처에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요 정도까지는 이 세 개를 지금 설명하느냐고 되게 막 늘어뜨려 놨는데,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한 번에 봐요. 보자마자 거의 다 체크가 될 정도로 그냥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명할 때 여기 호가창은 없지 않았나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도 실제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모니터 세팅할 때 네. 이거 찾을 때 한 번씩은 눈길을 주긴 줘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눈길을 아예 안 준다, 이거 찾을 때는 그렇진 않아서 그냥 언급을 한 거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실제 매매할 때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중복이거든요. 네. 지금은 만남이잖아요. 매수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그냥 쓱쓱쓱 본다. 네, 맞아요. 이런 거. 막 분석한다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냥 딱 그 느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화면이 작거나 이거 너무 복잡하다라고 하게 되면 뺀다면 얘를 뺀다. 다음에 호가창 보는 것도 따로 시간 잡아서 네, 제대로 한번 파보시죠. 네, 파주시죠. 저희 그러고 보니까 호가창이라는 주제로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괜찮은 종목들이 추려지게 되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종목을 끌어서 넘기죠. 네. 자, 여기까지가 1번 화면에서 쓰는 모든 거고요. 얘가 있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자, 여기서 질문이요. 네. 아침에 막 좀 장이 시작하고서 막 빠르게 움직일 때 네. 아, 오전 타임에 한번 단타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딱딱딱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거치나요? 그럼 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네, 대신에 많이 안 하죠. 그리고 네. 방금 전에 되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단기 단타 할 때 한 7대3인 것 같아요. 70% 정도는 어찌되었든 세팅이 되어 있어요. 얘네가 B군이라고 할게요. 얘네가 왜냐면 오늘 지금 B군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내일 장 열렸었을 때 이 B군에서 거래량 상위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서 B군이에요. 근데 내일 딱 장 열리게 되면은 그때는 A군이 바로 채워지겠죠. 근데 A군을 갑자기 이때 10개를 채워버리게 되면은 결정장애 오겠죠. 분석하다가 기회 다 끝나겠죠. 이 B군, A군이 얘가 좀 더 할만한 애들, 이상형 월드컵 해갖고 좀 더 괜찮은 애들 말하는 거죠? 네, 근데 A 대 B를 다이렉트로 비교했다기보다는 뭐 이상형 월드컵에서 조금 덜 괜찮은 애들이 B군인 것처럼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지금 만약에 여기 있는 종목군들을 얘네들을 남겨놨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내일 장 열렸었을 때 얘네가 거래량 1등 최상위 그룹에 속할까라고 하게 되면 오늘은 1등이었지만 내일은 1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B군이에요. 하지만 얘네들 중에 내일도 A군에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있어요. 자, 이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여기 맨 위에 있던 애들인데 네.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뭐 장 마감하고든 아침에든 얘네를 쭉 내려서 여기다 빈칸을 만들어 두고 그날에 1등 애들이 1등군 애들이 여기에 채워지고 여기서 올라온 것도 있고 새로 오는 애들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얘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웃되는 애도 생길 거고. 네. 그게 이제 매일매일 내려가고 생기고 이게 계속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렇게 돼서 여기 있는 애들 A군하고 B군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A군은 저는 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고 3-4개 추리는 것 같은데 진짜 없을 때는 한두 개 가지고도 하고 뭐 대중 없습니다 이거는. 근데 막 A군을 내일 장 시작하고서 초반에 10개 이렇게 한 번에 10개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보통 그냥 한 3개? 3-4개? 정 없을 때는 3-4개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그 정도. 여기 B군에서 넘어온 애들 몇 개나 될까요? 한 5개? 그러면은 A 플러스 B 합쳐서 10개 내외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 화면에는 그럼 A랑 B가 있는데 C군도 있긴 있어요. 옛날 때 했었던 애들 중에 그래도 얘는 언제든 치고 가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애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는 종목이 훨씬 더 많겠죠. 여기는 한 30, 40개, 50개도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약간 좀 휴지통 같은 느낌이죠. 컴퓨터에서도 휴지통에 넣었다가 완전 삭제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네. 완전 네, 삭제 그런 전 느낌이죠. 단계. 네. 그런 의미의 휴지통은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쑥 봐요. 쑥 보는데 저는 그래서 모니터 하나를 완전 할당 배분을 하는 게 저는 1, 2, 3, 4 이거는 분석용으로 했지만 저는 아마 이렇게 하지 싶어요. 5번이나 6번 여기에 빈 화면에다가는 관심 종목만 큰 화면으로 넣을 거예요. 왜냐면 제 실제 모니터 매치에서는 저는 관심 종목만 이렇게 나눠놓은 크게 키움 잘 몰라서 그게 있나요? 그냥 뭐 이건 저희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괜히 영상만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키워 놓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거 일단 끌게요. 네네. 제가 느낌으로만 하게 되면은 저는 그 기능이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돼요. 엑셀처럼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키움은 지금 위에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클릭해서 넘겨야 돼서 화면 이동이 돼야 되는데 저는 전체 화면에서 이 관심 종목 창에 한 번에 꽤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굳이 조금만 머리 쓰면 이렇게 해서요. 이거 복사하는 거 뭐지? 아, 네. 하나 더 켜서 네, 2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맞아요. 되잖아요. 네. 오, 네, 좋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얘 요거 이제 없애고 이런 식으로 없애놓으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1번, 2번
이렇게 해서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한 다음에 또 쭉 나열시킨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이동시켜요. 이렇게 빠르게 이동이 아니라 복사가 되네요, 이거는. 네, 복사하고 지워도 되니까 이 정도면 네. 네.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가 3번이잖아요. 3번은 종목이 훨씬 더 많겠죠. 여기는 빼곡하고 휴지통처럼 네. 그 전에 했었던 거 일단은 다 모아놓고 네. 여기 뭐 한 5개, 여기는 비어있지만 그날 찾겠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상형 월드컵을 싸잡아서 이상형 월드컵을 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언제 다 해? 그러면 이거 정작 다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전제가 있죠. 해놨겠죠. 네네. 여기도 해놨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속도가 얘네만 얼마나 빨리 하면은 될까예요. 요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일종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이력 같은 거라던가 그림 그린 사람이 자기 그림 그렸던 거 막 들고 다니는 것처럼 네. 꺼내서 그건 좀 다르네. 네. 넘어가시죠 이건. 네, 이렇게 하는 거고 요렇게 된 상태에서 넘어오는데 여기서 근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뒤에서 온 애들은 조금은 더 분석이 탄탄하게 됐겠지만 이 앞에서 A군에서 지금 만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 영상에서는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관심 종목에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분석 끝나고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투자 어느 정도 분석 속도가 빠르고 이러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루 돌려서 분석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에 바로 분석하고 바로 매수도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최대한 그때 조심하면서 이 컨트롤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빠르게 들어가서 내가 기술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수급이나 파동으로만 치고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재무적인 부분에 조금 소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조건 걔한테는 시간적인 할애를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우리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1번에서 네. 저게 추려졌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2번과 3번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2번 화면은 재무제표와 뉴스 이런 거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나뉘어요. 재무랑 뉴스를 같이 놨는데 재무랑 뉴스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르기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재무에 포인트를 줄 거야, 뉴스에 포인트를 줄 거야, 얘네도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뉴스에 포인트를 준 상승을 다루는 매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테마주 뉴스발 빵 나오게 되면은 재무 좋은 종목 원하죠, 누구나. 근데 많지 않아요. 그럼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포인트를 주고 있는 게 어디냐를 놓고, 만약에 그게 뉴스발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예 보지도 마세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못 하고요. 보긴 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그 포커스를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좀 안전하게 하고 싶어 하면 당연히 재무 좋은 거 픽해야 되는 거지만 네. 그 안전하게 하려고 그 종목 고른 건 아니니까 네. 좀 집중해야 될 곳에 좀 그러니까 무게감을 주고 그쵸. 선택을 해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안 하든가 아니면 재무가 안 좋아도 하든가 이 결론으로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주식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뭐 초보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주식을 해야 되게 건전하고 안전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현실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주식을 매매하는 트레이딩하는 되게 포괄적인 폭넓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저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 조금 관점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저희 영상 다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관점이 틀리고 제 관점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관점들이 1, 2, 3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다 맞고요. 맞는 말이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폭넓게 현실에서는 4번, 5번, 6번, 7번도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딱 요 정도 느낌으로만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니까. 네. 그러고 넘어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꽤 의외로 단기 단타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재물을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뉴스냐 수급이냐로 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수급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부터는 3번이죠. 이게 지금 기술에 근거한 매매야 아니면은 소식 또는 뉴스 여기에 근거한 매매야, 이거랑도 겹쳐지는데 뉴스빨도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잡히고 기술 중에서도 결국에는 수급으로 귀결이 되고 이 수급을 포함하는 게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파동이 만들어진다. 그냥 결국에는 이쪽으로 다 귀결되는 것 같거든요. 실적이든 소식이든 뉴스든 뭐 신규 뭐 그런 계약, 공급 계약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거는 수급과 파동으로 표현이 되고 우리는 그거를 좀 보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세요. 자, 뉴스는 찌라시, 가짜 뉴스는 가능해요. 근데 수급은 가짜가 불가능해요. 물론 페이크는 있죠. 기술적으로 인위적으로 수급 빡 넣었다가 빡 빼버리는 뭐 이런 조금 고퀄리티 되게 어려운 영역으로 가는 거 배제하고요. 거래량은 발자국이에요. 수급은 발자국이라서 찍힙니다. 좋든 싫든. 이게 진짜 거래든 자전거래든 뭐 이런 거 떠나서 찍힙니다. 근데 뉴스는 가짜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소식 보고서 목매서 어떤 단기 단타를 기다려야지, 저는 그거는 조금은 더 단기 단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소문이나 뉴스 뭐 이쪽으로 매매하는 거는 단기 단타보다는 조금은 더 중기적인 관점 아닌가요? 다음 소식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단기 단타 빠르게 매매할 수 있는 건 결국 이쪽 시장으로 거의 다 몰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트레이더들은 거기서 이제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지지 않는. 지금 트레이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트레이더랑 주식 투자자랑 다를까요? 어니님이 쓰는 용어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네. 근데 트레이더라고 하면 요 정도 차이? 조금은 더 이런 기술적이나 수급 뭐 이런 것들을 암묵적, 관행적 뭔가 보이지 않는 약속 있잖아요. 절대 누가 룰이라고 정해주진 않았지만 그 룰을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놀아요. 주식 투자자의 안에는 뭐 가치 투자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 이거는 수급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관점이. 네. 그런 사람들은 트레이더는 아니다. 그쵸. 그 사람들은 합리적 거래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진짜로 워렌 버핏이 대표적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자죠. 주식 투자자 말 그대로. 네. 성장성 투자, 뭐에 대한 투자자죠. 그러면 어니님은 투자자는 아니에요? 저는 투자자와 트레이더 중간 어디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트레이더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얘기하는 것만 들어보면. 뭘 더 잘할 수 있는데라고 하게 되면은 트레이딩을 더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거는 이제 보는 분들이 좀 가치관을 좀 보고서 저희 방송을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건 아닙니다. 나는 주식 투자자 될 건데 얘네 거 안 봐야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직 본인이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보세요. 저희 거 말고도. 보는 건 도움이 돼요. 근데 적어도 우리 방송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좀 어느 쪽에 가까운 얘기다라는 거 정도는 저희 스스로 좀 얘기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갑자기 얘기를 꺼냈지만 저희가 다음에 한번 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제대로 만들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언니님. 네.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게 되면 투자자라는 말은 트레이더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인 트레이딩이 잘 된 사람들이 그걸 살려서 이제 나는 그걸 살려서 투자를 해야지. 네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트레이더는 안 할 거야, 난 몰라도 돼, 난 투자자 할 거야, 이거는 좀 약간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냥 투자자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 투자자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는 들죠. 그냥 사고 팔면 나 투자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쉽지만
그냥 지금 좋은 거 사서 나는 같이 투자해 이렇게 말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똑같은 거죠. 오늘 밤에 동네 복싱장 체육관에 가서 결제하고 끊고 내일 이제 복싱 글러브 처음 껴봤습니다. 한 2번, 3번 샌드백 쳐보고서 나 이제 복싱 제대로 복싱 배우고 있어. 복싱 선수 하려고. 이 말하고 다르지 않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고 이때부터는 여기 3번 화면에서는 이제는 이거는 뭐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뭘 중심으로 본다는 그때 이제 매매의 목적과 네.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바뀔 네. 테니까. 네. 얘도 1, 얘도 1, 얘도 1이에요. 이 세 가지의 종합 콤비네이션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매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당연히 여기서 매수 매도는 여기서 한다. 네. 자, 여기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5번, 6번 비워뒀었잖아요. 네. 6번에다 이제 관순 종목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번에는 뭘 좀 채울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본인들 자기들이 본인들이 보고 거. 싶은 그런 정보들. 네. 예를 들면 외국인 수급 같은 거 보고 싶으면은 외국인 매매 동향 이런 거 띄워놓으면 될 거고. 네. 아니면 돈 자주 빼시는 분들은 이체 네. 창 같은 거 띄워놔도 되고 진짜 개별 용도로 그냥 쓰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마무리하는 겸 말씀드리면 7번도 마찬가지. 5, 6, 7을 3개를 비워놓으셨네. 8번에는 요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띄워놨죠. 네. 네. 이거 보통 분봉으로 보세요? 네, 일봉으로 봤다가 띄워놓는 건 저는 분봉으로 띄워놔요. 그냥 계속 보나요, 이것도 그러면? 그날 이제 매매하면서 네. 분봉으로 띄워놓는다는 거는 수시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네,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뭘 보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항상 보는 거는 시장 볼 때 추세는 많이 봐요. 이게 밑으로 그죠? 가고 네. 있는지 반등을 하고 있는지 뭐가 달라붙고 있는지 뭐 여기서는 막 수급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고요. 네. 그냥 흐름을 보는 거죠. 그쵸? 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계속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봅니다. 이거를 보는 이유는 시장의 추세에 따라서 내 포지션에서 공격성과 방어적인 이런 좀 조합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본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영상의 주제인 HTS 가상화면을 이렇게 세팅하고 스스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훈련을 할 때 오늘 얘기했던 이 흐름들을 잘 기억하면서 포인트들을 보면서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해야 되겠네요. 가상화면을 쓰면 그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종목을 선택을 한다. 네. 참고로 저는 그걸 잘 못해서 모니터를 여러 개 두고서 한 번에 보는 사람인 걸로. 솔직히 좀 답답하죠. 이게 뭐 못하고 잘하고 떠나죠. 네. 저만 해도 2개로 쓰는데 2개로도 답답하거든요. 네. 8개 하면은 근데 목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목을 되게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네. 뭐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막 되게 많이 쓰는 거를 추천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 3-4개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맞아. 4개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2개를 네. 쓰는 입장에서.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한 게 예전에 HTS 세팅하는 거 영상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이거 역시 궁금해 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세팅하는 법 설명해 놓고서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하고 끝내드린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좀 정리할 겸 좀 구체적인 팁도 드릴 겸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보는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